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사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주로 어디 파트였죠? 그쵸. 바로 현대사입니다. 우리 전근대사는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고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까지 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근데 현대사가 많이 어렵죠. 우리 수업 때도 느끼기에 많은 학생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오늘의 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헌법 개정이 한두 번이다, 여러 번이다. 겁나 많다 이거죠. 얼마나 했죠?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까지 9번이나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합니다. 이런 헌법 개정들이 우리 배웠다시피 다 어떤 개정이었죠? 그죠? 주로 이제 지배자, 이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많이 개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 보면서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역사 부도에 있는 자료인데요.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쌤이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으로 보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가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언제 광복을 했죠?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을 했죠. 이 광복을 하고 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죠? 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여러 사람이 했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어떻게 됐죠? 분단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에 정식 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정부라는 것은 이제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헌법을 제헌 헌법이라 합니다. 제헌 헌법. 그럼 그 내용은 뭐냐?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였는데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다. 간선. 직선이 아니라 간접이라는 의미죠. 간접 선거. 그럼 어디에서 대통령을 뽑았냐?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의원들이 다 어떤 계열이다? 이승만 계열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승만이 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승만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당시 추가로 더 정리를 하자면 4년 임기 4년이고 그리고 중임 1회 허용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면서 한 번 더 신임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최대 8년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나가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뽑아줄 것 같지 않다고 이승만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못했고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승만은 어떤 전략을 쓰냐?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이제 간선제가 아니라 무슨 선제? 직접 선거라는 의미죠.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때의 첫 번째 개헌을 별명으로 발췌개헌이라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겠죠. 그럼 이승만은 왜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때 당시에 아직 그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덜 돼서 어떻게 전략만 잘 짜면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한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의외로 손쉽게 재선을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이승만은 더 이상 이때 이후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법 체제 하에서는. 그런데 또 이제 사람의 권력 욕심이라는 게 무섭죠. 결국 또
자기의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개헌이냐? 1954년도에 4.4.5입 개헌입니다. 4.4.5입. 그 4.4.5입이라는 것이 그 무슨 에피소드였죠? 예. 헌법을 개정하려면 몇 분의 몇이 통과를 해야 되죠. 예.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바로 몇 표를 얻었었죠? 135표를 얻었죠. 135표였는데 이 135.333 이 무한소수인데 이 333을 어떻게 볼 거냐? 원래 136표가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 이 135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135표도 반올림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려가지고 마구잡이로 통과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2년 뒤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는 이런 사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앤다. 그러니까 이제 4년마다 영구적으로 이제 계속 출마를 할 수 있다. 특히 누구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이었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위한 헌법이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960년에 뭐가 터지죠? 4.19 혁명이 터집니다. 결국 이제 민심이 터진 거죠. 폭발한 것이죠.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그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이기붕이 사망을 합니다. 이 4.19 혁명의 그 도화선이 된 게 바로 3.15 부정선거였죠. 최악의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럼 그 선거의 그 방식은 제가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다시피 아주 엉망인 선거를 했죠. 어쨌든 이제 이승만이 물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하면 이제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제 좀 다른 방식의 정치 체제를 운영하자. 이런 여론이 높았나 보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합니다.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국무총리가 다수당의 대표로서 이제 내각을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각의 국무총리가 누가 되었냐? 장면씨가 되죠. 장면씨. 사람 이름입니다. 장면. 그럼 그 대통령은 뭘 하냐?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국가의 대표로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습니다. 4대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 내각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1년 뒤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 물론 이제 4차 개헌도 있지만 이 4차 개헌은 우리가 주로 이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좀 소소한 개헌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5차 개헌인데요. 이 박정희의 무슨 정변? 이 5.16 군사 정변으로 이제 장면 내각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 중심으로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슬슬 무슨 몸을 풉니까?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헌법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하고 국회 단제.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양원제로 하든 단원제로 하든 큰 변화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가까스로 당선이 됩니다. 제5대 대통령 박정희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가 이제 4년 뒤에 또 재선을 합니다. 이제 경제 개발을 본격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상당히 지지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도 이때의 대통령이 마지막입니다. 제6대 대통령으로 물러났어야 했는데 또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하겠다. 그래서 나는 3선만 하겠다 해서 무슨 개헌입니까? 3선 개헌을 합니다. 69년도에 3선 개헌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71년도에 이제 박정희가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까딱하면 박정희가 질 뻔했죠. 그때 아주 다크호스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었죠. 김대중. 40대의 젊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그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3선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는 이제 다음 대선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못 나갔죠. 마지막 대통령이었죠. 진짜 3선까지만 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악의 개헌을 하는 것이죠. 바로 1972년
유신 헌법을 이제 개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신 헌법이라고 만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기를 6년으로 늘렸습니다. 원래 4년이었고, 그리고 중임 제한을 없앱니다. 계속 6년마다 자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6년마다 자기가 나오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바로 긴급 조치죠. 그리고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 바로 뭐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해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다시 무슨 시절로? 간선제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디서 대통령을 뽑냐? 국회도 아닙니다. 국회도 아니라 이런 무시무시한 기구를 만듭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여기에서 대통령이 뭘 뽑을 수 있냐?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년 대선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를 한 것이죠. 당연히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그럼 6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78년 대선도 역시 어디에서 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했다. 역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5, 6, 7, 8, 9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죠. 바로 박정희가 피살되는 12.6 사태. 그리고 그 박정희 밑에서 또 기어오르고 있던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12.12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일단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급하게 대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를 당선시킵니다. 10대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감 없는 대통령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신군부가 이 리더가 누구였죠? 네, 그렇죠.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 이 전두환이가 결국 광주를 짓밟고 이렇게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신 정권이었습니다. 유신 헌법 체제 하에서는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겠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당선되고, 그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자기를 위한 또 헌법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몇 년만 하겠다? 7년만 하겠다. 7년만 하겠다. 그리고 한 번만 하겠다. 7년 하고 내려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에 의한 또 헌법을 바꿉니다. 근데 그 헌법은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앱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애고 대신에 용어를 바꿔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선거인단. 이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81년 대선이 치러지고 역시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7년 다 지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전두환은 이제 나름 플랜이 있었겠죠. 어떤 플랜이냐. 자기가 물러나고 나서도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대통령으로 앉히겠죠. 앉히고자 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 그래서 노태우를 이제 대통령이 앉히려고 작전을 짰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87년도가 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박종철 군 사망 사건,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탁진이 억하고 죽은 사건. 그리고 전두환은 국민들의 그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는 개헌하지 않고,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고 호헌을 하겠다. 헌법을, 기존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조용히 물려주겠다. 이런 선언을 하죠. 그게 바로 4.13 호헌 조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완전 빡이 쳤겠죠. 그래서 바로 6월 달에 그 무시무시한 민주 항쟁이 일어납니다. 박종철 씨도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한열 열사도 이 시위 도중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결국 전두환 정부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 이것을 이제 노태우가 발표를 하는 뉘앙스를 취했죠. 자, 그럼 어떻게 개헌이 됐냐? 지금의 헌법입니다. 지금의 헌법.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그리고 제가 설명했다시피 혹시 대통령이 진짜 헌법을 농단한다, 국정을 농단한다, 그럴 시에는
탄핵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탄핵을 인용을 했죠. 2017년도 박근혜 파면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헌법에 의해서 1987 이 헌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헌법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7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지금 이 헌법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개헌을 한다면 몇 차 개헌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10차 개헌이 되겠죠. 그 개헌은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이 5년 단임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갈지 여러 논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러한 여론들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여러 사진들, 이런 4.4.5입 개헌 때의 에피소드, 그리고 삼선 개헌도 참 그 얄밉게 했죠. 바로 방망이 3번 두드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유신헌법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6월 민주항쟁,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